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중간에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변이 자주 마려운 과민성 방광은 방광 근육이나 배뇨신경 등의 문제가 생겨 소변 때문에 자다가 깨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민감한 방광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3가지 방법과 자다 깼을 때 다시 빠르게 잠들 수 있는 2가지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민감한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는 음식의 조절입니다. 소변 때문에 자다가 자주 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음식의 조절입니다. 특히 이뇨작용이 활발한 음식이나 카페인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평소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의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성분이 방광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소변의 횟수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방광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등의 세균이 방광 점막에 달라붙는 것을 도와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은 빈뇨나 절방뇨, 야간뇨, 잔뇨감 등 방광 관련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카페인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마시는 생강차나 호박즙, 허브차 등의 경우에도 저녁에 마시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음식들은 몸속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지만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화장실 가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더 자주 마렵다고 생각하고 소변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이며 물을 적게 마신다고 방광이 편안하고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전체적으로 생성되는 소변의 양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소변이 방광 내에서 농축되어 방광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절방뇨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하루 1에서 2리터 정도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은 주의하시고 현명한 물 마시기 습관으로 방광을 건강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골반 근육 운동입니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 방광 근육의 조절력이 높아져 소변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를 드는 것인데요. 먼저 바닥에 똑바로 누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숨을 들어 마시며 엉덩이를 서서히 들어줍니다.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골반 근육의 수축을 느끼며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힘을 빼며 어깨와 등, 엉덩이 순서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1회입니다. 한 번에 15회 정도를 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2-3번 반복한다면 방광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상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과민성 방광 증상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배뇨장애 요실금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 8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일 경우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과민성 방광 증상을 보일 확률이 약 20%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체중과 지방으로 인해 방광에 압력이 가해져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아도 요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각종 질환의 주 원인 중 하나이니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잠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빛 차단입니다. 잠자는 공간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것이 수면을 유도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사람의 뇌는 자는 중에도 빛에 의해 반응하며 빛을 감지하면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수면 사이클에 영향을 주어 잠을 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워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멜라토닌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자다가 중간에 깼을 때 침실에 빛이 들어온다면 커튼이나 안대를 활용해서 최대한 어둡게 하고 눕는 것이 좋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그리고 은은한 조명의 불빛까지도 이런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니 잠자리 환경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하여 숙면 유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냥 숨을 천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호흡을 하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먼저 배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시작합니다. 복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1에서 6까지 천천히 숫자를 세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똑같이 6가지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호흡법을 반복하면 예상외로 숙면 유도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이 호흡법은 횡격막의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깼다면 편안하게 이 호흡법을 따라하시고 다시 빠르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민한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방법과 자다 깼을 때 다시 쉽게 자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더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해도 불편함이 더욱 커진다면 다른 질병에 의한 증상일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